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해양 관련 신박한 연구들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크리소 이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어 층간 소음으로 신경 쓰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사 현장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시끄럽겠지만 그냥 평소 생활에서도 자동차, 비행기, 음악, 대화 등 우리는 다양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소음 문제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웃 간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많고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음은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구체적으로 규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도 이런 소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고래나 돌고래, 그리고 다양한 물고기들은 소리를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물이나 먹이를 찾으며 또 해안이 어디 있는지도 소리로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물속에서 빛이 멀리 퍼지지 못하는 반면에 소리는 공기중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시각보다 청각에 더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람, 조류, 누적기 이렇게 자연의 힘을 주로 이용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동력으로 막대한 추진력을 얻게 되면서 선박이 바다에 내뿜는 소음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의 산업 발전과 또 국가 간 무역이 급증하면서 선박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크기와 속도가 커지고 빨라지면서 추진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다의 소음 환경은 1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하고 있고 해양 생물들은 심각한 소음 공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100년에서 길게는 200년까지 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래들이 어릴 때만 해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조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만든 소음 때문에 고래들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다면 사냥이 어려워져 먹이를 잡지 못할 수도 있고 새끼 고래가 어미 고래를 찾지 못해서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짝을 찾기 위한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겠죠. 결국 고래라는 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섭고도 그리고 미안한 일입니다. 이런 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박을 운항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자 해양 소음이 약 2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오염물질이 남아서 지속되는 다른 환경오염과 다르게 선박 운항을 줄이거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개선하기만 해도 즉시 해양 소음 오염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의 운항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각각 선박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돛담배를 쓰거나 노를 저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의 수중 방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한 추진력을 줄여서 배를 천천히 운항하거나 아니면 해양 생물에게 영향을 적게 주는 그런 곳으로 항로를 바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자체의 수중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체와 추진기를 개발하는 권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크리소 연구자들이 도전할 분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선박의 소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소음은 선박의 추진기, 즉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선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큰 힘을 내는 프로펠러에서 캐비테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이 선박 뒤쪽에 설치된 추진기가 회전하면서 기포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회전을 할 때는 프로펠러의 앞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추진력이 생기는데요. 이를 압력으로 생각해 보면 물을 빼앗기는 프로펠러의 앞면에서는 압력이 줄어들 테고 물이 밀려나는 뒷면에서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 과정에서 프로펠러 앞에서 압력이 크게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물이 증발해 기체가 되게 됩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쯤 배웠던 것 같은데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끓어오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께서 산에서 라면을 끓이면 낮은 온도에서 끓어서 맛이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액체와 기체가 혼재된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영장이나 계곡에서 점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공기 중에서 물에 빠질 때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기체와 액체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큰 충격이 생기는 것이죠. 프로펠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되니 그 충격 때문에 진동이 생기고 또 기체와 액체가 서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부피도 갑자기 변하고 결국 풍선 터지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캐비테이션은 선박이 운항하는 내내 마치 풍선이 계속 터지는 것처럼 강한 소음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한 소음은 심지어 대양을 건너서 먼 거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 때문에 쇳덩이로 된 프로펠러가 울퉁불퉁하게 깎여 나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금속을 깎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 소음을 만들어내니 바다에서는 사실상 공사장 수준의 소음이 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해양 생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와 수중 생물들을 위해 크리소의 연구자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원래 소음 저감은 잠수함이나 해군 함정에서 요구하던 기술이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반 상업 선박에서도 소음 저감 요구가 중요해지면서 기존 연구에 더해서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더욱 까다로운 과제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기존부터 쌓아왔던 노하우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시설을 기반으로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추진기는 배의 가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체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어 프로펠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선체를 통해 추진기에 유리한 형태의 와류, 즉 물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추진기 바로 앞에 선체에서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생긴 두세 쌍의 막대 장치를 달아서 일부러 프로펠러까지 와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와류 발생기를 KVG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여도요, 선체의 형상, 프로펠러의 형상과 운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말 복잡한 기술이죠. 참고로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은 유체공학이나 선박 분야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캐비테이션을 줄이고 소음도 줄였습니다. 특히 소음은 기존 대비 50% 정도를 줄였고요. 추진 효율도 3에서 5% 정도 증가했답니다. 이런 성능은 국제해사기구 IMO가 향후 10년간 줄이기로 목표한 수준인데요. 즉, 우리 크리소의 연구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조선 산업계에 던져진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한 셈이죠. 장치가 복잡하지도 않아서 설치비도 적고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사람에게도 해양생물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은 당연히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강조하는 캐나다에서는 선박의 환경 영향에 따라 입항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크리소에서 개발한 KVG를 적용한 선박은 입항료를 무려 23%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해운물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술이 아직 완성본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박 수중 방사 소음이 해양 생태계, 특히 해양 포유류와 어류의 생존과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다른 여러 이슈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선박 수중 방사 소음 규제가 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나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최근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등에서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의 주도로 소음 저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강제 규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수중소음 관련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나면 결국 국제적인 강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박 수중방사 소음 규제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현재는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크리소에서도 기존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가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 개발 주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 조선 해운 산업의 국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박 수중 소음과 이에 대처하는 크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렇게 크리소의 연구자들이 자연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관심 분야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드넓은 해양에 도전하는 최신 연구들을 쉽게 알려주는 크리소 이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